안녕하세요 올라프 여러분, 우리 김민영입니다. 제가 예전에 Q&A 영상을 찍었을 때 작은아빠의 조언을 듣고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돈이 2배 정도로 불어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 그렇다면 작은아빠를 모시고 부동산 강의를 찍어주세요,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고 좋아요도 많이 눌렸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돈을 어렵게 모았는데 엉뚱한 집을 사가지고 재산이 이렇게 막 증식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현상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또 구해종지를 보면은 인테리어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막 집을 고르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집을 살 때 나의 재산이 증식이 되면서 뭐 그런 좋은 집을 사려면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하는 요소는 따로 있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들도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조언을 들을 만한 곳이 없는 우리 올라프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작은아빠가 공인중개사는 아니시지만 오늘 굉장히 실질적인 자리가 될 수 있는 게, 작은아빠도 이제 정말 빵원에서 이제 회사 생활로 돈을 모아서 이렇게 막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렇게 재산 읽으면서 지금은 더 이상은 돈 안 벌어도 되겠다 하는 수준까지는 읽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살아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얼른 부동산 강의, 부동산 Q&A 함께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민영이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보는 영상이라고 하니까 저도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이유는 좀 부끄러워요. 예, 그래서 일단 썼으니 뭐 폼젤라고 쓴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선글라스 안쪽으로 눈동자가 이렇게 대본으로 이렇게 또르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은 자세한 이야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전체적인 큰 틀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부동산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정말 기초 상식, 정말 꼭 알아야 하는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이 영상이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안 좋을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좀 더 심화 코스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다음에는 좀 더 이렇게 자세히 한번 영상을 다뤄볼게요. 네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가볼게요. 집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두 가지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절대 무리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가지고 처음 계획한 대로 침착하게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부동산에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무리하지 않는 투자, 두 번째는 이 오르내리락하는 이런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나의 계획을 유지하는 것, 맞죠? 맞습니다. 네. 많이 오를 땐 많이 오를 수 있지만 또 떨어질 땐 그만큼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투자를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 개를 사서 한꺼번에 몇 배 수익을 봐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게 사실 보통 사람의 욕심이고 마음인데 역시 반대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치. 꼭 떨어지는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쵸. 여러 개 사면 오를 때도 한꺼번에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한꺼번에 떨어져서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 아주 정말 슬프죠 진짜. 또 집을 구매해놓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대외 변수에 매일매일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집을 긴 시간을 두지 않고 오른다고 해서 사고, 떨어진다고 해서 팔고, 사고 팔고를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반복하다 보면 손해를 크게 보게 됩니다. 시간을 갖고 침착히 내가 계획한 대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작은아빠가 해준 조언이 너무 뻔한 얘기 같아, 뭐 다 아는 얘기 같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제가 진짜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게 돼서 이제 집을 새롭게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디를 살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무리를 해가지고 되게 좋은 집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작은아빠가 이때 너가 이렇게 무리해서 사면은, 제가 이제 살려고 하는 곳이 뭐 오를 때도 되게 많이 오를 것 같았어요. 근데 뭐 오를 때 많이 오르면 좋지만 떨어질 때는 또
들인 돈, 일단 그 덩이가 크니까 떨어질 때 또 그만큼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 딱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정신이 그때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수준에 맞는 집을 이렇게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작은아빠가 조언을 해주셔서 이번에 또 구매를 잘 하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도 정말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위례 신도시를 살 때 한 40평대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이제 뉴스에 나올 때마다 너무 갈대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중국 경제가 어쩐다, 막 집값이 떨어진다, 막 뉴스에서 그런 소리밖에 안 들리고 막 너무 마음이 불안하니까 작은아빠한테 한 6개월 정도 돼가지고 그거 올랐냐고, 지금 그냥 파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했는데 작은아빠가 그런 빅픽처가 있다, 큰 그림이 있다, 지금 팔면 안 된다 이렇게 해줬는데도 제가 또 보름도 안 돼가지고 너무 불안해서 아무래도 팔아야 될 것 같다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300만 원 정도의 정말 작은 수익을 봤어요. 그래도 손해를 안 본 게 어디예요, 그쵸? 근데 뭐 세금 내고 뭐 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그러고 한 6개월이 지나니까 가격이 쭉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진짜 이렇게 갈대같이 그러지 말고 정말 이 처음 계획한 대로 좀 침착하게 기다릴걸, 이런 생각을 되게 뼛속 깊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겪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계획한 대로 또 작은아빠를 믿고 꾸준히 기다렸더니, 이렇게 쭉 기다렸더니 정말 좋은 수익을 얻게 됐어요. 근데 시행착오는 있으면 이제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좋지만 최대한 없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올라프 친구들은 정말 시행착오 없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거를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어떤 집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집이 가치 있는 집인지 알려주세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치 있는 집은 투자 측면에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집을 사야 한다. 맞아.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여자 주부들이 좋아하는 집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가치 있고 가장 또 상승의 여력을 크게 내포하고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녀를 잘 키워야 하기 때문에 학군, 교통, 주변 환경 등등 뭐 안전 자연스럽게 따지게 되고, 남자들은 약간 다르게 보통 일단 공기가 좋고 쾌적하며 그리고 일단 좀 싸야 되고 근데 일단 외곽 뭐 차들도 다 있으니까 막 이런 집들을 선호합니다. 아내들이 원하는 집을 구매하시면 남편이 원하는 집을 샀을 때보다 훨씬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집을 구입하세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가치 있는 집은 어떤 집인지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집을 구매할 때 무엇을 보면 좋을지. 네, 그럼 이것저것 따져보아야 할 것이 아주 많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서울과의 접근성, 또 서울 안에서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기도도 서울, 특히 강남과 얼마나 가깝느냐, 그리고 교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집값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학군 등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가까울수록 중학교 학군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역과 가까울수록 뭐 가치가 높고 주변 공원, 커뮤니티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고, 알고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하나하나 그 각각의 가중치와 요소들을 종합해서 내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럼 향에 관한 거, 남향인지 북향인지 동향인지 뭐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당연히 남향이 좋겠죠. 남동향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동향, 그 다음이 서향. 북향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리모델링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제 꼼꼼히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런 개발 측면에서 대지지분이 중요합니다. 맞아, 대지지분. 내 집이 가지고 있는 이제 땅의 넓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닥 넓이. 그쵸, 이 땅의 넓이. 그러니까 정말 쉽게 생각을 하자면 똑같은 땅에 높게 지으면 이제 대지지분이 이렇게 다 나눠가져야 되니까 작아지는 거고, 낮은 아파트는 이제 또 대지지분이 좀 더 이제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지지분이 클수록 좋은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도 작은 단지보다는 세대수가 큰 단지가, 대형 단지가 좋다는 얘기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확률이 큽니다. 또 평형 세대수 비율 역시 작은 평형으로만 많이 구성된 아파트보다는 큰 평형으로 이렇게 많이 섞여 있고 큰 평형 위주로 된 아파트가
뭐 당연히 더 쾌적하겠죠. 세대수도 적지만 단지는 큰,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그 고유한 토지의 용도, 땅이라는 거는 용도들이 다 있거든요. 뭐 개발에 어떤 그 법적인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꼭 따져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축 연도, 언제 지어졌느냐, 그래서 언제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재건축이 가능하냐, 리모델링이 가능하냐, 이런 가능성에 대한 또 진행 상황에 대한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도 꼼꼼히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에 대해 2006년부터 인터넷에 실거래가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아파트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얼마에 어떻게 몇 층이 팔렸나, 전세가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으면 거의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되게 이런 집에 종류가 많잖아요. 뭐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막 이런 종류가 되게 많은데 가치 상승이 될 확률이 높은 그런 종류부터 좀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뭐 강남 재건축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듯이 재건축 아파트가 가장 가치 상승 확률이 큽니다. 그 대신 이 집은 목돈이 너무 크게 들어가요. 전세값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곧 재건축을 하려니까 집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전세가는 낮으니까 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뭐 이런 또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가치 상승 확률은 가장 크다. 그 다음은 리모델링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요거는 이제 재건축까지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연식은 한 20년 됐지만 뭐 그런 데들이 리모델링의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새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는 모든 가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새로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강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럴 때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아파트가 향후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짓는 아주 그 바로메터, 척도가 됩니다. 새 아파트 다음이 바로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근데 주상복합이 되게 비싸다고 생각해. 왜 주상복합은 아파트보다 별로 가치가 안 좋지? 주상복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높습니다. 높고 이미 그 가치가 이제 다 반영이 돼가지고 이미 다 지은 거죠.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땅에 따라서 용적률을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 막 이렇게 많이 지을 수 있는데 그걸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집이죠. 모든 세대가. 그래서 재개발을 해봤자 아무런 이제 수익은 없고 건축비만 다 내고 다시 똑같이 져야 되는 뭐 이런 거밖에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아파트보다 쾌적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향후 가치 이런 것은 떨어진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빌라가 되겠습니다. 약간 예외적인 빌라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제 고급 대형 빌라들이 있습니다. 80평, 90평. 대지 지분이 크게 100평 이러면서 뭐 대지 지분도 막 엄청난 이런 데들은 제외하고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아는 빌라가 그 다음 순위. 그 다음이 이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가치 상승보다는 노후에 매달 어떤 들어오는 수입이 필요하신 퇴직자, 노부부 이런 분들이 월세와 같은 월 수입이 중요할 때 많이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비추. 젊은 분들은 계속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주거를 이렇게 이제 계속 준비하고 완성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를 받는 거는 이제 나중에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격 추이를 보면 그렇게 이제 안 오릅니다. 여기 이제 세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순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 살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살 때 어쨌든 딱 가진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에서 최대한 저는 멋있어 보이는 집을 골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삐까번쩍한 오피스텔로 가야겠다 딱 잡았던 대결선 작은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저를 말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가격이 안 오르고 정말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집 살 때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재테크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주식, 펀드,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우리들이 도대체 뭘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작은 아빠가 뭘 가장 추천하는지. 펀드, 주식, 뭐 부동산 등등이 있는데 뭐 펀드는 워낙 수수료도 높고 나이가 들어서 하는 투자로 뭐 추천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어떻게 돌고 내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정보나 이해력이 좋고 계산 분석 능력이 좋으니까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은 나라가 허락한 도박장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처럼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큰데, 매일매일 주식같이 올랐고 내렸고 또 얼마가 내려갔는지 막 이런 게 실시간으로 보이고 항상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부동산 투자도 그 평정심을 유지하고 나의 계획대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가장 첫 번째 그 질문 답변으로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주식은 너무 어려운 거죠. 집보다 더. 왜냐면은 매일매일 사고 팔 수 있고 그게 막 눈으로 보이니까. 또 수익을 만약에 내도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또 하게 되고 끝이 아름다운 어떤 그 투자에 성공을 한 사람은 주식에서 거의 못 봤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성공 사례는 뭐 주변에 많아 보입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러나 거의 부풀려지거나 아주 극소수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은 저도 이제 몇 번 이렇게 주식을 해봤는데 막 특급 정보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을 성공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항상 제가 그런 얘기 할 때 그랬죠. 네가 알 정도면 특급 정도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러면 작은 아빠는 부동산을 재테크로 추천을 하는 거죠? 공부를 하고 시간을 담보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한다면 부동산이 가장 실패를 적게 하면서 또 나의 주거도 마련하며 수익을 볼 수 있는 재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동산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모아서 앞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아파트, 가고 싶은 아파트를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 한 10군데, 5군데에서 한 10군데를 찾아놓고 세대수, 준공연도, 재건축, 뭐 리모델링 상황, 용적률은 어떻고, 실거래가 중에서는 증여나 경매로 인한 약간 비정상적인 가격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건 빼고 평균 가격 위주로 해서 실거래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리고 토지 용도, 학군, 교통, 공원, 그리고 전세가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내가 이것을 보유하고 유지하는데 또 금융 비용은 얼마나 드나 등등을 공부하는 겁니다. 아주 절묘하게 이 단지마다 매매가들이 아주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주 그 비싼 이유와 싼 이유를 이렇게 터득하게 됩니다. 그렇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미 너무 가격이 정말 절묘하게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를 딱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관심과 흥미를 갖고 공부를 한 뒤에 투자,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또 관심과 흥미가 없으신 분들은 또 너무 그것을 뭐 가지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돈이나 부동산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존귀함이나 본질적 본인의 관심 사항보다 더 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을 쫓게 되는 거고, 그러면 현재를 희생하며 생활도 해야 되고 집착하게 되고, 또 그런 상황 역시 또 궁극적으로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지 오를 것 같은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주 되잖아요, 막. 절묘한 방법을 정말 찾고 싶어 하죠. 네. 이런 거 따지고 투자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이 10년 주기로 뭐 오른다 내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997년 IMF로 2000년까지 하락을 했죠. 아주. 그리고 2001년 2년부터 반등을 해서 2007년 꼭지점을 찍고 거의 10년 주기죠. 그러다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다시 또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3년에 바닥을 찍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거의 10년 주기죠. 그러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평균이 10년 주기지 어떤 때는 8년 만에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13년 만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히 10년 주기로 딱 맞춰서 오지 않아요. 딱 맞춰서 오면은 뭐 돈 잃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10년에 맞춰서 하고 팔면 되는데. 모든 사람이 돈 다 벌죠. 그래서 큰 흐름은 있으나 정확히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 언제 오를지
지금은 거품인지 아닌지 뭐 어떠고 저쩌고 지금 사는 게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 2년을 늦게 샀건 빨리 샀건 내가 계획한 플랜대로 보유하고 또 대출이 있다면 갚아 나가면서 이렇게 편하게 그 투자를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꼭 내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는 과거와 같은 하락 침체기는 또 꼭 오겠죠? 하지만 이러한 그런 타이밍이나 기회를 주시하다가 제때에 사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수익을 쫓는 방식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이야기한 투자 방식과는 좀 거리가 있겠죠? 지금이 꼭대기인가 바닥인가 아닌가 하면서 안절부절하다가 돈과 정신과 몸도 망가지기 아주 쉽습니다. 집은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사는 것이지, 그리고 내 플랜대로 시간을 갖고 보유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성공하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집이 오를까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며 고민하고 시기를 앞뒤로 재고 이러기보다는 내가 현재 살 수 있는 수준에 맞는 집을 공부하고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투자하여 장기 플랜으로 보유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생활도 되는 성공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이렇게 정립이 이렇게 탁탁탁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부동산을 살 때 꼭 봐야 하는 요소, 이 두 가지만 오늘 롤러프 친구들이 알아가도 오늘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꼭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정말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질문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 오늘은 그 많은 질문들 중에 가장 기초적인 거를 뽑아서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한 10만회 이상? 10만회 이상이 된다면 다음에는 좀 더 심화 코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뭐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 이런 쪽집게 강의까지 어때요? 네, 한번 뭐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알찬 심화 코스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화된.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이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정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작은아빠도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3번 재촬영했는데 이렇게 3번이나 나와서 재촬영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반가웠고요. 또 만나 뵙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제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또 좋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이렇게 가득가득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 안녕.